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실리콘밸리 펠로알토의 고급 주택가 지역은 최근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의 주택 문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커버그는 지난 14년간 인근 주택 11채를 1억 1천만 달러, 약 1,500억 원에 사들이며 이 지역을 자신만의 왕국으로 변신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게스트하우스와 정원, 수영장이 있는 대저택으로 개조했고 안에 프리실라체 내 동상을 세우는가 하면 지하 벙커 공사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공사와 경호 인력의 감시, 잦은 파티로 인한 소음 문제는 이웃의 불만을 키웠습니다.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했지만 저커버그 측은 와인이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선물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은 테크 억만장자들이 막대한 자산을 기반으로 주거지를 사실상 사유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공지능 분야에 돈이 몰리면서 테크 기업 CEO 재산이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부자 중에 테크 기업 출신이 8명에 이르고 이들 자산은 웬만한 국가의 GDP를 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텍사스에서 머스크 왕국 건설을 추진했고 제프 베이조스 역시 인근 주택을 여러 채 매입해 대저택으로 개조해 왔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세계 10대 부자 중 8명이 테크 기업 창업자 혹은 경영자입니다. 1위는 자산 3,740억 달러의 일론 머스크로 포르투갈이나 핀란드의 GDP보다 큰 규모입니다. 2위는 레리 앨리슨, 3위는 저커버그, 4위는 제프 베이조스로 모두 AI 붐과 테크 자본 집중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데이터 리서치 기업 피치북 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 글로벌 벤처 캐피털 자금의 58%가 AI 머신러닝 분야로 향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무려 70%가 AI 스타트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테크 자본이 국가 경제를 뛰어넘을 만큼 비대해지면서 개인의 재산이 공동체와 충돌하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카리브의 작은 섬나라 앵귤라가 전 세계 AI 열풍 덕분에 예상치 못한 도메인 대박을 맞이했습니다. 영국 BBC는 9월 1일 앵귤라의 국가 코드 도메인인 .ai 주소 등록 수요가 폭증하면서 지난해 약 3,900만 달러, 하나로 약 544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국가 전체 세수의 약 2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1980년대 인터넷 도입기에 각국은 고유 도메인을 배정받았습니다. 한국은 .kr, 미국은 .us, 영국은 .uk를 갖게 되었고 당시 큰 의미가 없던 .ai는 인구 16,000명의 작은 섬 앵귤라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AI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이 주소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것입니다. 도메인 등록비는 보통 150에서 200달러 수준이며 2년마다 갱신료가 비슷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인기가 높은 주소는 경매를 통해 수십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클라우드.ai는 약 60만 달러, 로우.ai는 35만 달러에 팔렸고 미국 테크 기업가 다르메시샤는 U.ai를 약 70만 달러에 매입해 최고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등록된 .ai 주소는 85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5만 개에 불과했으나 불과 5년 만에 10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에만 2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앵귤라 정부는 폭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미국 도메인 등록 전문 기업 아이덴티티 디지털과 계약을 맺고 관리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구조는 앵귤라 정부가 판매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고 관리회사가 약 1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보고서에서 도메인 수익이 관광 의존도가 높은 앵귤라의 경제 다변화와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 수익을 공항신설, 관광인프라 확충, 공공의료 개선 등 장기 발전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ai 열풍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전통적 .com 도메인의 가치가 우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결국 앵귤라의 도메인은 AI 시대의 뜻밖의 금맥으로 자리 잡으며 작은 섬나라 경제를 단숨에 바꿔놓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제는 역사전쟁까지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와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중국 공산당을 항일전쟁의 주역으로 내세우며 제2차 세계대전 서사를 사실상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이 열린 3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시 주석의 역사인식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자유를 얻는 과정에서 미국이 흘린 피와 막대한 지원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시 주석이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파견한 플라잉 타이거, 즉 비호대를 염두에 둔 발언을 했습니다. 플라잉 타이거는 미국이 정식 참전하기 전 의용군 형태로 항일전에서 중국 국민당군을 지원했던 부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미국인이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고 이들의 용기와 희생은 정당한 예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역사 재해석 움직임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중국 당국은 항일전쟁의 조역을 국민당군이 아닌 공산당군으로 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군이 중일전쟁의 주력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었지만 중국은 이를 뒤집어 공산당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 항일전쟁 기간도 기존의 8년 전쟁에서 14년 전쟁으로 확대했습니다. 미국 중심으로 보는 1937년 루거차오 사건을 기점으로 하던 기존 서술 대신 그 이전부터 항일전쟁을 했다고 중국 중심으로 보는 1931년 만주사변을 시작점으로 삼은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교과서와 역사서에도 반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중국의 역사 재해석을 단순한 과거 정리로 보지 않습니다.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미국 주도의 전후질서 재편을 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대신 대만의 반환을 명시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만을 인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대만 흡수 통일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라는 해석입니다. 또한 남중국해와 대만 등 분쟁 지역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도 평가됩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지난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전승절 퍼레이드에 참석해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아시아와 유럽 전쟁의 주 무대였고 두 나라는 일본 군국주의와 독일 나치즘에 맞선 주력군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전승절 열병식을 계기로 드러난 양국의 갈등은 단순히 과거를 두고 벌이는 역사 논쟁이 아닙니다.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중국의 의도와 이에 맞서는 미국의 반발이 맞물리면서 양국은 과거사까지 외교 전선의 무기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남극에서 떨어져 나온 세계 최대 빙산 A23A가 마침내 종착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AFP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A23A는 1986년 남극 웨들의 피리너 빙붕에서 떨어져 나온 뒤 약 40년 가까이 거대한 얼음섬처럼 존재해왔지만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부서지고 있으며 몇 주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A23A의 초기 면적은 약 3,460제곱킬로미터, 서울의 6배가 넘는 크기로 무게만 1조 톤에 달했습니다. 웨들에 좌초된 뒤 수십 년간 움직이지 않던 이 빙산은 2020년부터 조금씩 움직임을 보였고 지난해 11월에는 바람과 해류의 힘을 받아 남극을 떠나 본격적인 표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남극과 아르헨티나 사이 사우스 조지아 섬 인근에서 떠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A23A의 면적은 약 1,770제곱킬로미터로 여전히 서울의 3배가 넘지만 원래 크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최근 몇 주 사이에는 4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서 항해 중인 선박에 위협을 주기도 했습니다. 위성 사진에는 수천 개로 흩어진 조각들이 밤하늘 별빛처럼 반짝이는 장관을 이루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영국 남극조사국의 앤드류 마이어스 박사는 A23A는 이미 바닥면이 무너지고 있고 수온이 높아 유지가 어렵다며 곧 완전히 소멸해 식별조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A23A가 이렇게 오래 버틴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며 대부분의 빙산은 남극의 차가운 보호막을 벗어나면 곧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빙산 분리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최근 빙산 소멸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점은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40년을 이어온 세계 최대 빙산의 여정이 이제 막을 내리며 지구 기후위기의 한 단면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더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